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30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도, 20년을 같이 일한 동료도, 평생을 알고 지낸 친구도,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딱 10가지만 눈여겨보면 됩니다.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화려한 학벌도, 두툼한 지갑도, 번지르르한 말솜씨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진짜 수준은 아주 작은 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툭 하고 드러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심리학도, 철학도, 자기계발서의 뻔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실수를 겪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직접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여러분은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가 났을 때 말하는 방식. 사람의 수준은 행복할 때가 아니라 화가 났을 때 드러납니다. 누구나 기분이 좋을 때는 친절합니다. 웃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수준 낮은 사람은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설이 튀어나오고, 말 끊기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받아온 교육, 쌓아온 내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반면에 수준 높은 사람은 화가 날수록 오히려 말이 느려집니다. 천천히 말하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 하고 상황이 끝난 후에도 감정을 조절합니다. 이것은 참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것은 언젠가는 터집니다. 이것은 감정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평생을 대기업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회의 중에 절대로 언성을 높이지 않았어. 소리를 지르면 내가 지는 거거든. 왜냐하면 소리를 질러야만 상대가 움직인다는 건 내 말에 힘이 없다는 뜻이니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 하나만 봐도 됩니다. 두 번째,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10가지 중에 가장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택시 기사님께 말하는 방식, 마트 계산원 앞에서의 행동, 청소하시는 분들을 지나칠 때의 눈빛. 이 장면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통째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는 대부분 잘합니다. 웃고 공손하고 배려합니다. 그건 본능이고 계산입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한테는 자기 본색이 나옵니다. 갑질은 나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엔 점잖고 지식도 있고 학벌도 좋은 사람들이 갑자기 식당에서 반말하고 기사한테 막말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반대로 진짜 수준 높은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면 감사합니다를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청소하시는 분한테 먼저 눈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택시에서 내릴 때 수고하세요 한마디를 잊지 않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면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웨이터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을 지키는 방식. 나중에 한번 봐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곧 연락할게.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게 진짜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약속과 비공식적인 약속. 사람들은 공식적인 약속, 즉 계약서에 도장 찍힌 것,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어떻게든 지키려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손해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비공식적인 약속, 그냥 말로만 한 약속, 별 의미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약속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봐요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 내가 한번 알아볼게라고 말하고 정말 알아봐서 결과를 전해주는 사람. 내일까지 보내줄게라고 했으면 내일이 되기 전에 보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뢰가 쌓입니다. 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공기 중에 흩어지는 사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수준 있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않고 한 약속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지키려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큰 일도 해낸다. 네 번째,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자세.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말을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수준이 낮은 사람은 대화를 순서 기다리기로 씁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본인이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실제로는 절반도 못 듣습니다. 눈은 바라보는데 귀는 닫혀 있는 것이지요. 수준 높은 사람은 듣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바로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잠깐 여유를 두고 그렇군요. 그게 참 어려우셨겠네요 하고 먼저 받아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에서 더 듣고 싶은 부분을 물어봅니다. 이것이 경청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살면서 진짜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손에 꼽히지요. 그만큼 희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으면 세상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했을 때 반응. 이거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본인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인정합니까? 아니면 먼저 변명을 찾습니까?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실수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유를 찾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먼저 사실은 이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반면에 수준 높은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빠르고 깔끔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습할지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과를 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와 제가 잘못했습니다만 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붙는 순간 그것은 진짜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를 도구로 쓰면서 다시 변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사과는 깔끔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행동이 따라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결국 더 빨리 성장합니다. 반면 실수를 숨기고 변명만 하는 사람은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시간을 대하는 방식.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하루 24시간. 재벌도 빈자도 대통령도 청소부도 모두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인생이 갈리고
수준이 드러납니다. 첫째, 자기 시간을 지키는 것. 약속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늦는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기 시간이 상대방 시간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빈 시간을 쓰는 방식.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시간,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을 만듭니다. 의미 있는 책을 읽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거나. 셋째, 과거에 얼마나 머무느냐. 수준 높은 사람은 과거를 자주 들먹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그때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의 방향이 다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3일만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의 다 보입니다. 일곱 번째, 남을 칭찬하는 방식. 칭찬도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낮은 칭찬은 이렇습니다. 와, 잘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역시 다르시네요. 이런 말은 달콤하긴 하지만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칭찬은 그냥 분위기용 말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요. 수준 높은 칭찬은 구체적입니다. 발표하실 때 중간에 청중들이 이해 못하는 것 같을 때 바로 다시 설명을 바꿔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런 칭찬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한 행동을 진짜로 보고 진짜로 느낀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 진심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느냐. 면전에서의 칭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분은 정말 이런 면이 대단해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런 칭찬은 반드시 어떤 경로로든 상대방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반대로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 이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 돈 앞에서의 행동. 돈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더 솔직하게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첫째, 밥값 계산할 때. 누가 먼저 일어나서 계산하느냐, 반반할 때 딱 맞게 내느냐, 조금 더 내느냐, 영수증을 꼼꼼하게 확인하느냐. 작은 장면이지만 그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가 통째로 보입니다. 둘째, 빌린 돈을 갚는 방식. 작은 돈이라도 빌렸으면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먼저 갚는 사람이 있고 말하기 전에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타인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셋째,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쓰느냐. 수준 낮은 사람은 돈이 생기면 과시부터 합니다. 비싼 물건을 사고 좋은 데서 밥 먹었다고 자랑하고 어디서 얼마짜리를 샀다고 공개합니다. 반면에 수준 높은 사람은 돈이 생겨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조용히 씁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돈은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크게 드러낼 뿐입니다. 아홉 번째,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모른다는 말을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모른다고 하면 무시당할 것 같고 수준이 낮아 보일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대충 아는 척하고 끼워 맞추고 나중에 들켜도 내가 그때는 착각했어라고 넘깁니다.
이런 사람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습니다. 수준 높은 사람은 모르면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 한마디가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안다고 할 때 진짜 아는 것이고 모른다고 할 때 진짜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는 척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알아챕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진짜 자신감입니다. 10번째, 나이 들어가는 방식.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두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더 좁아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고 요즘 것들은 다 이상하다고 하고 자기 방식이 최고라고 굳어지는 것. 귀는 닫히고 입은 열리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이 배우려 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고맙고 더 많이 내려놓는 것.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더 가볍게 살아가는 것.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것 하나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80이 넘어서도 눈빛이 살아있고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50도 안 돼서 이미 마음이 늙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방식이 그 사람의 수준을 가장 오래, 가장 진하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10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하는 방식, 아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약속을 지키는 방식, 남의 말을 듣는 자세, 실수했을 때의 반응, 시간을 대하는 방식, 남을 칭찬하는 방식, 돈 앞에서의 행동,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방식. 이 10가지 사실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서, 이번 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다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다른 누군가가 떠오르셨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기준으로 과연 나 자신은 어떠냐고. 남의 수준을 판단하기 전에 이 10가지 잣대를 먼저 나 자신에게 들이대는 것, 그것이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챘다면 그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